안녕하세요. 휴넷의 HRD 사업부 장현아 팀장입니다. 저희 휴넷의 HRD 포럼이 매년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는데요. 저희 휴넷의 포럼도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평안하게 잘 계시죠?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분야까지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맡고 계시는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지에 대한 또 고민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기관들의 직원들의 육성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자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디지털 러닝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눠보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한 분씩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교육의 최일선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교육팀의 이현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박성화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박성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주말에도 밖에 못 나갈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해줬던 게 랜선이었죠.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LG U+의 우리 이상철 책임님 같이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U+ 이상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하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 종주기업이자 종합건강기업 우리 KGC 인삼공사의 윤준영 과장님은 우리 줌을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렵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삼공사 윤준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렵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듀테크 랩의 홍정민 소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넷 홍정민입니다. BC, AC, 비포,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로 굉장히 용어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이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 기업 교육의 담당자분들로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직면하고 계시는지 말씀들을 한 분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위기일 때 제일 먼저 예산상 삭감되는 부분인 사실 교육이나 또는 인력 개발 또는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코로나 같은 사태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도 사실은 저희가 진일보할 수 있는 한 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장현아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함께 가는 거죠. 물론 백신이나 예방 치료제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저희 교육 담당자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U+의 네. 이상철 책임님 어떠셔요? 네. U+는 2018년부터 디지털 러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사실 2018년부터 아주 소기의 성과가 있었어요.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물론 이 디지털 러닝 자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2년 동안 꾸준하게 노하우를 쌓아오고 경험을 쌓아왔는데 되게 안타깝게 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U+가 2년 동안 디지털 러닝을 활성화시키면서 쌓았던 노하우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완전히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딱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동의하는 것처럼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과에 기여하는 HRD 하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나아가자면 사실 제가 요즘 많이 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저희 이 직무 HRD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잡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기술이 너무 발전했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사실상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는 세상에 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이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의 담당자분께서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 주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변화 속에서 KGC 인삼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올해 느꼈던 거 아마 그리고 올해 끝날 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방했다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선방하셨다. 아, 꼭 필요한 역량 개발 활동은 비대면 그리고 비대면하고 대면을 섞는 대신 대면을 최소화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어차피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역량 개발 활동들은 대응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쉬운 게 남는데 이게 이 초기에 비대면을 해보니까 낯설어하죠 학습자들이. 그리고 왠지 코로나가 괜찮아질 것 같은 금방 그런 기대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좀 연기하면서 상황을 좀 주시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약간 실기한 게 아닌가. 저희가 물론 하반기에 상반기에 있던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밀어놓고 있다가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운영했던 것처럼 비대면 중심의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고 진행 중에는 있지만 아쉽게도 올해 계획했던 모든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기대된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의 활용, 플립러닝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안 할 수가 없고 학습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좀 연구하고 준비할 기회도 됐어요. 저희 홍정미 소장님 모시고 줌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거냐,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거 어떤 거냐 이런 시간도 가졌었고 말씀해주신 유플러스 책임님, 네. 이상철 책임님, 네. 저희 유플러스도 저희 쪽에서 벤치마킹한 하나의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미래에 갈 것들은 준비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꼭 이루어진 변화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현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회의 요인이고 그 기회의 줄기를 잡아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좀 결과도 함께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성화 부장님은 어떠세요? 예, 우리 그 전 국민의 그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된 것은 그 이러닝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러닝 그리고 직무 교육, 그다음에 지식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아마 주제는 거의 뭐 이러닝 교육 또는 원격 교육과 관련된 코로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 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원격 교육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4월 20일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훈련 기본 계획에 정한 그런 교육들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이제 각각 기관들의 특징에 맞춰서 교육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셨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정미 소장님,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러닝에 대한 기업들의 정말 요구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뭐 컨설팅을 포함해서 자문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수행해보신 어떤 소회가 어떠신지? 일단 뭐 아까 이상철 책임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부터 이렇게 2017년 이렇게 약간 선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많이 해와서 저희가 이제 HRD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 휴넷
사장님이랑 저랑 여기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자라는 전략으로 1년씩 추진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거의 그냥 한꺼번에 다 바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던 것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저희 HRD 담당자분들이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정했던 분도 많았고, 다만 이런 관심이 되게 늘어났지만 다만 이게 좀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좀 지나면 훨씬 더 이렇게 디지털 러닝과 또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해서 또 HRD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례가 많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DT 컨설팅을 비롯해서 뭐 라이브 교육, 최근에 뭐 컨텐츠 개발까지 굉장히 많은 유형의 교육에 대한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기업들의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활용하셨는지를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꽤 오래전부터 플러스는 네. 이미 디지털 러닝의 전환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오셨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을 어느 것보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네. 저희가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본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어떠셨습니까? 기사 뭐 이렇게 편집으로 나가나요? 아,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편집해서 나갈 겁니다.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U+의 사례는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1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적용했던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애프터 코로나, 시즌 2가 코로나 이후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2년 정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가 되게 많아서 그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먼저 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 U+는 전국구 조직이에요. 아시겠지만 전국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국에 직원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U+는 신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가격 정책 같은 게 매일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전국에 있는 직영점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빨리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저희 상황이었어요. 근데 2017년 이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에 의존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되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1월 1일 날 뭐 신상품이 나왔는데 저기 어디에 있는 직원은 막 4월 1일 정도 돼서야 이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사실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좀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 경쟁력과도 좀 이건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웹이 아니고 또 U+는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이제 핸드폰이 사실은 이 모바일로 뭘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이제 모바일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 이게 뭐 이렇게 편집하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시스템도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일반적인 LMS 시스템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요. 또 U+ 직원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MZ 세대가 되게 많아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이렇게 유튜브의 UI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유튜브 향의 어떤 모바일 학습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자, 시스템만 구축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걸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채워야 되는 건데, 보통 많은 회사들이 제가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휴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예, 사회 콘텐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U+에 있는 상품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U+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외부 콘텐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내에 있는 HRD 직원과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콘텐츠를 직접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을 만들었던 디자이너들한테 아니야,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야 돼.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짧고 쉽고 반복 학습이 할 수 있도록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큰 모토였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컨텐츠는 지금 다 보시겠지만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할 때 무슨 대학 교수님이나 기업의 벤치마킹을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유튜버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유튜버들한테 이런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요? 왜냐면 유튜브 컨텐츠 보면 되게 재밌게 맞아요.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튜버들을 만나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게, 일단 물어봤죠. 첫 번째 물어본 거, 얼마나 걸려요, 시간? 그랬더니 한 3일 정도면 하나 만든대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첫 번째 쇼크. 3일?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한 50만 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보통 기업에서 이런 컨텐츠 만들면 좀 저희끼리 좀 이건 되게 반성해야 되는 얘기인데 과거에 한 두세 달 정도에 몇 천만 원 태웠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세 달 걸려서 몇 천만 원 태우는 콘텐츠와 3일에 50만 원 태우는 콘텐츠, 경영진은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사실 그 이 시즌 1 때 이 플러스 배움마당이라는 그 학습 플랫폼이 디지털 콘텐츠, 5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드라이빙을 해서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현재 지금 한 6천 개 정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시즌 1입니다. 시즌 1이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곳은 유튜버에 되게, 그러니까 정말 소비자의 눈높이로 간 거죠. 과연 이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시즌 1이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죠. 그런 모바일 콘텐츠가 돼? 모바일 콘텐츠가 의미가 있어? 의심을 항상 받았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교육 굉장히 많이 줄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사실 어필한 부분은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 줄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기회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사실 이 시즌 1 때 저희한테 좀 힘을 줬던 게 뭐냐면 이거 다 편집을 다 해주겠지만 첫 번째가 작년 7월 1일 날 기억나시나요? 저희 나라가 주 40시간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업에서 이제 함부로 오버타임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한 번도 그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법이 딱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시간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8시간 이제 교육가는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바일이 좀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심을 계속 받았죠. 두 번째 저희 도와준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옛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저희 도와준 거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타깝지만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이제 어불성설이 될 정도로 이제 되게 어려운 단어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시즌 1이었고요. 그럼 시즌 2는 이제 어떻게 됐냐, 유플러스가. 저희가 1년 반 동안 어쨌든 내부적으로 역량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 역량이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 역량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 저희의 기원이 유튜브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은 방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전 직원, HID 직원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코비드 터졌는데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럼 다 라이브로 하죠. 라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유플러스는 모든 계획했던 교육들을 다 라이브 또는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즌 1 때는 짧은 컨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이 시즌 2가 되니까 라이브가 더 편한 거예요. 이제 만드는 친구들이 원래는 콘텐츠 막 영상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브 편하게 하고 그 라이브를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라이브를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그 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편집된 거를 또 짤방 4, 5분짜리로 만들어내서 또 그 콘텐츠를 쓰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돼서 이게 지금 저희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됐고요. 이게 되게 제가 근데 이 말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저희끼리 한번 내부 레슨스런도 해봤는데 결국 2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임직원들 자체도 계속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그냥 라이브 가는 거지 라고 해서 임직원들 역시도 이제 디지털 학습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은 이 인프라가 되고 있고요. 하나만 제가 조금만 이거 더 추가하자면 그렇다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라이브 하라고 해서 오프라인 교육 8시간에 그대로 온라인 8시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집중력이 최대 90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저희가 라이브 역시도 90분 이상 못 넘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줘서
지금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즌2 때 느낀 게 뭐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접속량이 많고 컨텐츠가 많고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데이터들이 쌓이더라고요. 누가 무엇을 봤는지. 예. 과거에는 그 XAPI라는 로직은 있었지만 사실 그 로직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국 이 2년 동안 움직이고 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거를 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서 이 다음 아직까지 구현되지 못했지만 저희 유플러스의 다음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활용되어 있는 사용자 패턴 데이터를 어떻게 맞춤형이나 어떻게 어딕티드로 연결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민은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했지만 데이터가 있고 고민하는 것과 데이터 없이 고민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갖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제안 드리는 건 HRD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방식 자체를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싹 다 이걸 왜냐면 로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이야기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움되는 말씀이었고요. 네. 시즌 1에서는 지금 우리 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전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전체가 아니고 중심 HR들이 예. 시즌 2에서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네. 모두 변화됐고 시즌 3는 또 언제 나오나요? 시즌 3는 이제 한 내년 정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XAPI 모습을 펼쳐가는 유플러스 시즌 3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 과장님은 비대면 교육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혹시 그 진행을 해보시면서 뭐 보안 사항이라든지 또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뭐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것이 좀 있으실까요? 초기 이제 비대면 교육들을 준비를 하면서는 처음에 이제 대면이 안 되니까 뭔가 좀 그런 거죠. 대면으로 하던 오프라인에서 하던 교육들을 비대면이란 제한되는 곳에 이렇게 구겨 넣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일단 있는 거를 다 그대로 거기서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 처음에 딱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는 소통에 대한 실수라든지 학습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처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비대면을 어떻게 대면처럼 하느냐. 그런 것들 이제 집중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고 나면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교육의 환경 쪽에서 굉장히 학습하기가 좋은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리고 학습자도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오고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얼굴을 보니까 특별히 딴짓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좀 꼬아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학습의 실제적인 결과는 밖으로 배운 내용을 밖으로 나가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자 분위기 좋고 뭐 하고 나 학습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면 교육이 그냥 잘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격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툴들이 싹 제한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부는 진짜 컨텐츠로 승부가 나는 거고요. 그 컨텐츠가 정말 학습자한테 필요해야 돼요. 저도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해보는데 굉장히 젊은 학습자들을 놓고 강의를 해도 짧은 강의를 하면서도 질문을 잘 많이 쓰는데 제가 한 3분 정도만 혼자서 얘기하면 졸거나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진검승부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툴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비대면 하면서 대면 교육을 갖고 비대면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는 게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의 특징이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요번에 속 시원하게 실험을 해봤던 게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한 순간은 새로운 걸 알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적용해 볼 때도 있고 적용한 다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새로운 걸 알 때 해요. 이 뒤에 인터벤션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키케어 액션 플랜 내라, 리플렉션 내라인데 원격 교육을 하면서는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뭐 앞에 지식 전달은 웬만하면 마이크로 러닝이 들어가죠. 그 다음 현업을 하게 하고
현업에서 했던 것들이 성찰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을 모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었는데 그게 원격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걸 보면 내가 적용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말문이 터지고 질문도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 상당히 파워풀한 거는 이 기술의 툴을 이용해서 교육 운영자가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습의 장면을 넘어서 일하는 장면까지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거고, 그 외에 저희는 또 혁신적인 실험들도 좀 해봤어요. 1박 2일짜리를 압축을 해버리는 거죠. 2시간짜리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학습의 주요 장소를 저희는 아직 플랫폼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홍정민 소장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플랫폼이 준비가 안 되면 기존의 플랫폼을 써라 해서 카톡과 줌을 이용해서 사전에 마이크로러닝을 하고 과제를 카톡으로 두세 줄로 제출을 하고 줌으로 클래스가 1시간짜리가 열리고 뭔가 과제를 해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30분짜리 클래스가 열리고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시 강사가 줌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는 이런 실험들을 해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회 요인도 받고 과제도 많이 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는 러닝 저니를 통해서 학습 유형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에게 효과성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플립 러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KGC 인삼공사 윤 과장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희 사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플립 러닝을 되게 잘하는 거 아니어서 도입하면서 저희가 겪어왔던 얘기들,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기업에서 플립 러닝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플립 러닝 하면 일단 알아서 지식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잘 돌아가는 부분들은 뭔가 꼭 받거나 학습자가 동기부여가 잘 된 과정들이 플립 러닝으로 잘 돌아가요. 대표적인 게 핵심 인재라든지 선발된 인재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 것들은 플립 러닝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플립 러닝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과정을 플립 러닝화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플립 러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원격으로 가든 오프라인 강의로 가든 사전에 플립 러닝은 다 들어간다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플립 러닝 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학습자들이 사전에 알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 컨텐츠들을 이제 좀 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되게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립 러닝을 모든 과정에서 또 하려고 한다 보면 저는 마이크로 러닝하고 결합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학습자들한테 사전 학습에서 너무 많은 것들, 논문을 읽어보라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닌 것 같고요. 짧게 파워풀하게 지식을 전달해서 개념이라든지 기본 원리를 알고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을 처음에 딱 붙이게 되면 좋고요.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서 플립 러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교육에서도 관념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사전 학습 왔으니까 길게 가져간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오프라인이나 실제적으로 스킬 실습을 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꼭 플립 러닝의 요소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전 학습이 있고 오프라인이나 원격 실시간 학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리플렉션 섹션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습 후에 적용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으로 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 하면서도 작은 팁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리플렉션이나 아니면 짧게 운영하는 플립 러닝의 오프라인 혹은 원격 실시간 과정들은 시간을 짧게 하는 대신에 인원을 적게 하셔야 돼요. 적은 인원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고 동료나 강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관리자 교육을 한번 플립 러닝이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 사전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킬 프랙티스가 있고 그때 다시 또 사전 학습이 나가고 또 스킬 프랙티스하고 사전 학습 내주고 이런 식의 과정을 운영해 봤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게 딱 보니까 짧으니까 부담들 없이 들어오서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한 것 갖고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딱 내보니까 이 과정에 대한 과정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현업 적용도는 오프라인 강의에 못지않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많았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모색을 해본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우리 교육의 스폰서를 설득하지 않아도 납득하면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러닝이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역량이 좀 필요해지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관리자분들에 있어서도 비대면 리더십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담당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책임님. 네. 예. 이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공식들, 기존의 법칙들이 이제 전 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누구도 오늘 정답이 내일 정답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저는 가장 필요한 역량은 그 센싱인 것 같아요. 이게 변화를 빨리 감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지라는 거를 항상 이게 더듬이를 열고 이걸 촉을 계속 세우면서 이거를 빨리 학습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빨리 센싱해서 민첩하게 그거를 대응하는 이 역량이 사실 뭐 HID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들에게 다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자이라는 영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크게 이제 최근의 변화 자체가 디지털 세상이 되게 열려 있습니다. 일 자체를 디지털 세상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리더십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주목받고 있고, 이게 빠르게 우리 HR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화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뭐 RPA라든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꾸 자동화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스킬링이라든지 아예 그냥 잡을 바꿔주는 리스킬링이라는 스킬 부분도 잠재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어떤 역량정의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은 로봇에게 맡겨두고 로봇들과 협업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 뭐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우리 HRD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홍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인프라가 우리 교육 기획이나 수행에 있어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열 팀장님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전 종업원의 3분의 1이 무조건 법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무조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2만 남아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저 재택근무를 할 때 앞으로 교육 담당자이면서 또 직원들, 교육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앞으로의 생각, 그리고 교육 담당자가 가져야 되는 역량,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상황은 이제 상시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뭐 이런 팬데믹 사태가 뭐 보도에 따르면 4년 주기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르스 이후에. 저는 자기 주도 학습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지털 역량이 있으면 자기 주도 학습력이 높다라고 보통 판단하는데, 저는 그게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력이 있는 사람이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역량 자체도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때 근무를 사실은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역량, 구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학습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딱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교육 담당자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 중에 데이터에 대한 민감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 인프라가 전부 다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 컨텐츠가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학습의 족적과 이력들은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라는 식으로 남지만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다고 빅데이터가 아니죠.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는 쓰레기 데이터죠. 그 중에서 가공되고 분석돼서 가치로운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같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경영층이 혹시 계신다면 교육부서에 HRD 담당 부서나 연수원에 또는 인재개발원에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는 직원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산되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정말 많이 분석하고 가치로운 데이터로 발굴할 수 있는, 마이닝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향후에 필요한 교육적인 역량이라고 꼭 생각을 해서 그 역량을 저희 HRD 담당자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디지털 우리 HRD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교담자의 역할 어디까지 가져와야 될까요? 일단 디지털 HRD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얼리팀에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닝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과 그리고 실시간 환경인 벌추얼 러닝, 마이크로 러닝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면 환경에서 많이 해결해 나오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 데이터가 중요해질 거고 U+ 사례가 아마 앞으로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또 알고리즘을 넣고 맞춤형 학습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보면 중간이 없어지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기주도 학습자를 원래 이러닝과 디지털 러닝이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높여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한 이 사람들한테 오프라인 환경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집중하고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역할도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오프라인에 와서 본인이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는 학습자들, 우리 학습자들을 좀 전체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발전을 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학습을 앞으로 설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한 가지만 더 강조시키는 거는 결국은 교육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AI로 교육하려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한다는 이런 기본을 놓치지 않고 가시면 보다 더 좋은 지금 환경에서 적응하는 교육 담당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이번 9월을 제외하면 한 분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가 오기까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아있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우리 각 기관들이 갖고 계시는 내년도 우리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들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업 부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 접근 방법도 있는데 이전에 패널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오늘 연두에 디지털 인재개발원 구축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동안 비대면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방향 영상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마련할 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종합 포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플리러닝, 사전 이러닝 그리고 그 집합교육에서 이제 토론 심화학습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공급을 해줄까. 물론 뭐 올해 직무 UCC도 했지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동안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웨비나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경험을 쌓았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또 분야에서 보면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교육 운영 전반, 즉 기획에서 결과 보고까지 모니터링까지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교육 정보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맞는 전산 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 예,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그 교육 담당자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G 플러스 이상태 책임님, 네. LG 플러스 우리 내년도 방향성. 유플러스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배움마당에 대한 이제 시즌 3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직무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저희가 VR 또는 이제 AI 기반의 비대면 훈련들을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의 DNA가 도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VR을 통해서 뭐 직무 훈련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SOP라고 저희가 이제 상품을 이제 파는 영업 스킬 같은 것들을 원래는 오프라인에 알려줬던 걸 지금 이제 앱 기반의 이제 RP,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AI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배움마당도 계속 확장시켜서 이렇게 언택트 교육하면은 U+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표석을 다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 팀장님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저의 직원 교육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일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152만의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의 어떻게 하면 경영 역량이 강화가 돼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역량을 올릴 것인가가 사실은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제 벤치마킹 대상이 사실은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저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매년에 받잖아요. 저희가 또 뭐 생리주기를 검진해가지고 뭐 40세, 60세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도입을 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들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본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서 배가 아픈데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머리가 아픈데 외과에 가시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대1로 오프라인으로 케어하는 거는 컨설팅하는 거는 152만을 케어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본인이 현재 어떠한 경영 환경에 있는지를 좀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역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사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윗분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건강보험공단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면 국민 모두나 누구나 가면 건강보험은 다 진단받을 수 있어. 기초검사는 받을 수 있는데 152만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이고 공공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년도에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꿈은 제 개인적인 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HLD 담당자분들은 정말 민감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첩성 아까 AGR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민감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삼공사 우리 윤춘영 과장님 내년도 인재 육성의 방향성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뭐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크게 고민 방향성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DT 관련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DT를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학습자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혹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들을 지금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분들이 바잉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플립러닝에 확대하고 마이크로러닝. 저희도 마이크로러닝 많이 제작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암묵지를 마이크로러닝으로 형식지화하는 활동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 이슈가 나와요. 기존의 LMS가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보는 것은 러닝 플랫폼을 저희 보고 있고요. 그 러닝 플랫폼 자체가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도를 그려서 내년에는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본질에 충실하자인데요. 디지털 학습 환경은 편리성이 있지만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교육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는 결국은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자의 니즈를 찾아서 그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때 디지털 기술도 의미가 있다. 고로 이 본질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이 되면 그 부분이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신 네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언택트,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 등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러닝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육 담당자 분들의 역할은 조금 더 커지고 그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